자, 우리 딜사이트 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또 좋은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 좋은 명절 보내시고 올해 뭐 지금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뭐 남은 올 한 해 또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행운과 또 많은 수익이 이어지기를 저 열심히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또 안내해드리고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강의도 열심히 좀 따라 보시면서 저랑 같이 시장의 트렌드들 잘 잡아놓고 그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 미리 선점하고 이런 전략들도 많이 좀 팔로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석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증시의 요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우리 증시 차트를 보면은 딱 눈에 보이는 하락세와 여기에 이제 뭐 뼈아픈 이런 급락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눈에 뭐 그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좋은 반등이 나와서 또 좋은 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 오름세를 보이다가도 또 폭락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이 우려감들이 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 이 아래 공포라고 해서 이제 뭐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키워드와 뉴스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급락을 했었을 때 뭐 아래 공포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뉴스들도 시장에서 뭐 계속해서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뭐 증시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증시가 너무 급락과 폭락을 해버리면은 평소에 우리가 가져갔었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힘들어 하실 텐데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잘 버텨내시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보시고 제가 이제 9월 달 이후에 뭐 10월 달 증시에서는 분명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흐름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좀 멀리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요즘에는 금리 인하라는 이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인 키워드를 그다음에 일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잠시나마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이 금리 정책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지금 뭐 과거 너무 먼 과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이 당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금리가 인하를 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해서 그 금리가 이제 빠졌었던 요 시기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혹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시 흐름들이죠. 그 당시에서는 우리가 뭐 먹고 살기 굉장히 좀 편했던 시기 같아요. 뭐 부동산 사기에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막 돈이 많이 좀 풀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삶의 일반적인 그 시민분들도 뭔가 좀 삶의 질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겪기도 했었죠. 자, 그때 그 이제 금리가 어땠냐면은 굉장히 뭐 제로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가 유지가 막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좀 그 금리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저금리가 유지가 됐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을 시장에서 막 더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막 현금을 돈을 시장에다가 막 엄청 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막 돈을 풀고 막 현금을 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화폐의 가치가 또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그만큼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경제학적으로 기초가 되는 그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폭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공급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겪고 있는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요 시기가 딱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빠지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에다가 막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철강 가격도 올라가지, 구리도 올라가지, 목재, 뭐 반도체 모든 원자재들이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지 않아서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그 공급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 물가를 올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공급을 이제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그 수요, 즉 뭐 소비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은 이제 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풀어놨었던 돈들을 이제 뭐 그 국가 차원에서 다시 좀 걷어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긴축 정책을 이제 펼치고 거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그래서 단기간 안에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도 했었고,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체감되는 경기 그 시민들이 느끼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이제는 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까지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계속 긴축이 되고 실제로 좀 그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부흥된 경기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아니면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시점에서 많은 소비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또 뭐 내용들이 나오면 환호하고 요랬던 시기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명분으로는 뭐 물가가 확 잡힌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둔화라던가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즉 말하는 돈을 풀면서 예전처럼 다시 좀 먹고 살기 편해지는 돈이 많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또 좋은 경기에 이제 부흥기를 좀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작을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그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어요. 앞서서 보셨다시피 뭐 아래 공포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뭐 그렇게 체감이 되고 막 공포감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제 경기의 부양책으로 살기 좋은 뭐 그 경기, 뭐 살기 좋은 주식 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이클적인 론으로 이렇게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와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뭐 확정시 확실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 큰 금리 정책 자체를 크게 또 방향을 바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잡음과 소음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직전의 위기이기 때문에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약간 좀 개인 투자자들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빨리 나가라고 막 흔드는 그런 느낌의 이제 시장의 낙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와 이 사이클의 흐름을 아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참아야 될 시기는 거의 끝났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또 PPI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금리 발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베이비 컷이냐 빅컷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다시 한번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증시 자체도 바닥을 다지면서 충분히 좋은 그림과 좋은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 특히나 돈이 풀리고 이제 그 긴축을 줄여간다는 시점 안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소외를 받았었던 코스닥한테는 충분히 선진국 지수로서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겨울 그다음에 뭐 내년 초에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많은 수익들이 저는 충분히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아직 좀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스타트를 준비를 해보시고 뭐 이제 내 물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희망을 좀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뭐 추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세팅을 좀 해두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그 주식시장에서의 결과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포커스는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을 줄여줄 것이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굵직한 큰 변화와 모멘텀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놓치면 안 되겠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낮은 금리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들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혹은 저금리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이라던가 고성장주들이 보통 부각을 많이 받아요. 뭐 고성상주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성장주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 성장주 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거의 대표적으로 얘기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막 1000% 올라가고 뭐 2000% 올라가고 이런 이제 레전드 기록을 좀 보여주는 그때의 시기를 보면은 금리의 인하가 시작이 돼서 진행형으로 나오는 시기라던가 아니면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기라던가 이때부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주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뭐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먼저 보이긴 하지만 뭐 중소형 기업들은 뭐 대부분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준비를 할 만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은 어차피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바뀌는 시점에 왔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딱 하나의 수혜주 섹터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주를 꼭 봐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도출을 했죠. 그럼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그래 그 금리적인 정책 그다음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배경들은 나왔는데 뭔가 좀 그 마라탕 같은 좀 자극적인 이런 맛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자극제가 와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극적인 모멘텀들이 들어와야 투자들이 또 빠르게 들어오니까 뭔가 좀 더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이제 붙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라던가 좀 가치주적인 성격이 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이라던가 뭔가 전반적인 제약주의 분위기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뉴스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대선 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또 TV 토론회가 나오면서 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정책주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양 후보가 우리나라의 약간 좀 저출산 정책 느낌처럼 사회적 문제가 좀 너무 심해져 버린 상황이라 양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이 약가 인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공통적으로 목표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약가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서로의 공동 목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그 복제약 시장 자체를 약가 인하를 위해서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좀 강국으로 좀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정책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작년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작년 기준은 내년이고 이제 올해가 되겠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최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을 본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성장세에 힘입어서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런 뉴스들로 결과치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정책도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시장 자체가 성장을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도 오늘 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좀 더 원픽 종목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지금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바닥에서 미리 준비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는 제가 관심주로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미국 쪽에서도 요즘에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좀 세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최근에는 그 하원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뭐 상원 통과도 좀 유력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아무튼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는 약간 표적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제약 기업들을 좀 표적으로 하고 밀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좀 그 보안법들, 그러니까 새로운 법들을 좀 개정을 해서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한테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있지만 2024년도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모멘텀들, 제약주가 왜 좋고 요즘에 좀 잘 나가고 바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일정도, 그다음에 큰 그림 안에서도, 그다음에 뭐 미국 정책적으로도, 그다음에 뭐 최근에 가장 가까워져 있는 거는 지난주에는 그 폐암학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유럽에서 ESMO 유럽 종양학회가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참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아스코라던가 아마케 AACR이라던가 요거랑 이제 같이 3종 세트로 묶여서 세계 3대 아마케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런 일정이 있을 때마다 재료를 터트려주는 종목들은 뭔가 이제 막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고 잭팟을 터트리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기대감이 씌워지면서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제약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갑니다. 제약바이오는 가치주로서의 평가가 아니라 분위기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거에 급등했었던 제약주들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올라갔었구나, 요즘에 알테오젠이 이래서 이렇게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도 뭐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요즘에 뭐 위고비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큰 테마가 불고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잘 올라가고 잘 날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시장 안에서는 분위기가 올라가는 소식들,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대장주들의 강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뭐 비만 치료제로 엮이는 종목들은 또 급등도 하고 또 좋은 상승 사례들도 나오고, 이런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봅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랭크된 종목들을 보시면은 일단 요즘에 알테오젠이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대장이었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52주 신저가를 언제 벗어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 그다음에 3위 HLB,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리가캠바이오, 슈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랭커들이 이제는 다시 제약주들로 다시 채워졌어요. 과거에도 이 제약주들이 흥행하고 그다음에 히트를 쳤었던 시기에 보여줬었던 전조현상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들한테도 이런 제약주들의 랠리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주들 대표하는 종목들 안에서도 덜 올라간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한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4년도 추석 이후에 나는 이거를 못 담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중에서 제약주들은 저는 비중을 좀 늘려가도 좋으니까 제약주들은 지금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또 제약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강하게 잘 터진다라는 건데,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회를 보고 충분히 매수해 놓고 그다음에 한 방에 잭팟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유일무이한 섹터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원픽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꼭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1등 제약바이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가 위치가 가장 저평가된 국내 탑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의 무게감이 조금 있는 종목인데, 요즘에는 뭐 HLB를 보신다 하더라도, 알테오젠 보신다 하더라도, 리가캠바이오 보신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묵직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중소형주보다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종목이 요즘에 잘 갈 수 있을 만한 급등의 명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아직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테오젠처럼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고점에서는 저도 제시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면역 항암제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R&D 명가라던가, 뭐 비만 치료제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 요즘 시장에서 핫하게 불어올 수 있을 만한 이슈와 그다음에 기업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잠시 후 진행을 하는 2차전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빠르게 안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추석 후에 꼭 담으시기를 권장하는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제가 앞서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업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선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산주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50% 이상 넘는 그런 이제 좀 장기 수익들을 항상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약주로 또 좋은 결과치를 쌓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함께 하시고 저랑 같이 성공 투자의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